다리가 너무 예뻐요. 아니야, 그냥 같이 자자고밖에 안 했는데 같이 자면 오히려 앞으로 서로 편해질 수도 있어요. 저요, 이 선생님한테 성추행 당했어요. 자기 권력 이용해서 성추행하는 게 호인가요? 강제로 술 마시자 그러고. 네, 잇따라 터져나오는 미투. 그런데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최석호 문화과학부 차장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최 차장, 이제 배우 오달수 씨에 대한 폭로 그동안 익명으로만 나왔었는데 어제 보니까 처음으로 실명 그리고 얼굴까지 공개해서 내가 오달수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극 배우 엄지영 씨가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상 뭐 지금 세 가지 정도의 그 공개가 나왔었는데 폭로가 나왔었는데 15일과 19일에는 익명의 여성이 인터넷에 댓글 형태로 오달수 씨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고요. 그다음에 그제는 연희당 거리패 소속이었던 그 한 여성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성폭행 사실을 폭로를 했습니다. 목소리만 나왔던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제 드디어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엄지영 씨가 오달수 씨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를 했습니다. 2000년대 초에 공연하다가 오달수 씨를 만났는데 연기 조언을 받으려고 했는데 자신을 숙박업소로 끌고 가더라. 그러면서 편하게 얘기하자, 더운데 씻고 얘기하자더니 옷을 벗기려고 했다. 나는 도망쳐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엄지영 씨 얘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과할 줄 알았다. 그러니까 다른 여성들이 익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 자신이 잘못됐다 이렇게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절대 안 하더라. 왜 안 하냐? 실명 공개를 안 했다는 이유로 없었던 일처럼 대하더라. 그러면서 강경 대응까지 예고하더라. 어이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오달수 씨의 사실 묵은 해명이 미투 피해자들의 신경을 자극을 했고요. 그래서 엄정 씨 같은 사람이 용기를 내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한두 명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석호 차장이 얘기했던 거 댓글 형태로 달았던 분, 그다음에 그 목소리만 공개됐던 분, 그리고 또 어제 이제 인터뷰까지 했던 이분까지 엄지영 씨까지 합치면 피해자 여럿이라는 거잖아요. 예, 여럿이죠. 상습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라고 드러난다는 말이죠. 자, 오달수 씨는 뭐라고 뭐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 오후 중에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희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 인터뷰는 아니지만 입장문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소속사에서 이건 다 사실 무근이다. 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시사를 했는데 이번 게 그러니까 엄지영 씨의 실명과 얼굴이 공개된 이후에 새롭게 이제 입장을 발표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엄지영 씨도 얘기했지만 실명이 안 나왔다는 이유로 계속 사실 무근이다.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지영 씨가 그러면 해보자. 한번 무골죄로라도 해봐라. 나는 얼굴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강대 강에 맞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달수 씨도 뭐 벌써 드라마 하차하겠다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입장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관 뭐 숙박업소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연희당 거리패 소속 피해 여성 같은 경우도 숙박업소에 자신을 끌고 갔다고 하고 이 엄지영 씨 같은 경우도 숙박업소에 자신을 데려갔다 했어요. 근데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오달수 씨가 나는 이혼해서 집이 없다. 그 숙박업소를 이용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희당 거리패 소속이었던 1990년도에 당했다는 그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도 숙박업소로 끌고 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오달수 씨가 이런 해명을 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이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20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성은 왜 여관으로, 왜 숙박업소로 끌고 갔는지 정말 의도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해명도 분명히 있어야겠습니다. 네. 아까 방금 뭐 최석호 차장도 말했지만 사실 이렇게 실명 보도가 나오기까지는 오달수
씨 측의 입장은 굉장히 강경하고 굉장히 떳떳했습니다. 일단 그 전의 입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모든 병원들을 다 열어놓고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아님을 밝히겠다. 성폭력, 폭행, 성추행, 이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님을 밝히겠다는 거예요. 고려를 하고 있는 거죠. 밝히기 위한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일단 오달수 씨 측도 지금 계속 이제 입장을 낼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실명 보도가 나온 이후에 약간 법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것 같고, 또 피해자 측에서도 지금 보면 고민을 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무고죄로 도로 조금 고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피해자들 사건 같은 경우는 30년 전, 20년 전, 15년 전이니까 공소시효나 고소기간 도가 문제로 사실은 본인들은 정작 그런 성폭력이라든가 강제추행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역으로 명예훼손이라든가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고소를 당하면 그게 무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 조사를 받고 입증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또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현재의 사회적 지위도 오달수 씨가 지금 폭로하는 배우들에 비해서는 훨씬 문화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보니 혹시라도 뭐를 부리게 대한 건 누구라도 염려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달수 씨가 우리는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실제 이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내 말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떨까? 아니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침묵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한테 용기를 주고 그 사람 말을 믿어주고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일단 엄지영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왜 그 당시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 당시에 고소하지 않고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았느냐.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하시고 얼마 안 된 시기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뒤늦게 이제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는데, 어쨌든 뭐 무고죄를 걸고 싶으면 뭐 하라고 해라. 증거될 수는 워낙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증거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나도 무대에서는 여배우인데 내가 왜 이 와중에 얼굴까지 공개하고 이름까지 내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자청했겠느냐.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무고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오늘 이제 안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내가 성폭력 피해라고 하더라도 성폭력 가해자가 이런 성폭력을 했다라는 건 사실로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걸 공개하더라도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 사실관계를 유포하면 당연히 처벌이 되고요.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예를 들면 간통을 저지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소문내게 되면 처벌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터넷 등을 통해서 사실로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그러니까 저게 비방할 목적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내가 이렇게 피해를 당했고 이게 사실일 경우에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점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법의 명예훼손죄를 사실로만 규정해서 진실한 사실이든지 허위 사실이든 다 처벌되게 되어 있지만, 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으로 진실한 사실을 알리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예외 조항이 있는데, 지금 상황은 사실 그 조항에 의해서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는 거죠. 진실한 피해를 알렸고, 이것이 예를 들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가해자에 대해서 보복이나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의 미투 운동이라는 성폭력 이 분위기에 대해서 그 사회 경종 올리는 공공의 이익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린 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위법성이 조각되는 그 공공의 이익으로 진실한 사실을 얘기한 걸로 해당된다라고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혹시라도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까 봐 조금 심리적으로 불안한 부분이 있으니까, 요즘에 그래서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하자. 왜냐하면 세계적으로도 사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계속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지나치게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걸 제약한다라고 해서 폐지를 권고한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성폭력의 피해자나 이런 사람들이 진실하게 사람들한테 내 피해를 폭로하게끔 주저하게 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폐지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논의도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미투 운동은 뭔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이런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이 오대수 씨가 아무래도 지금 실명 폭로까지 이어지면서 연예계에도 굉장히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대수 씨가 평소 천만 배우로 불려왔기 때문에 다양한 작품을 많이 해왔기 때문인데요. 일단 그 작품 먼저 한번 그 오대수 씨의 모습 살펴보시죠. 그리고 이거 형님 그 딸내미 졸업식 꼭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 혼자 현장 나갔다가 안 사라져 비 오는 날 혼자 가고 일일이 되게 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이렇게 부러지게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야. 최후의 일격 재채기. 워낙 조연으로 탄탄하게 많이 활동을 해서 영화계에선 아니 우리 설이나 추석 때 이렇게 영화 틀잖아요. 오대수 씨 다 들어있으니까 틀 게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천만 배우죠. 네. 천만 요정. 근데 엄지영 씨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만 요정의 말을 믿을까? 나의 말을 믿을까? 고민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피해자 있습니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그렇죠. 인기가 있고 지금까지는 평판이 좋았다고 봐왔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본인의 말을 혹시 당신 꽃뱀 아니야? 라는 눈으로 쳐다볼까 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엄지영 씨 폭로 이후에 오씨 측의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예. 그리고 네. 또한 엄지영 씨의 말 중에 또 중요한 것은 무고죄로 하려면 해봐라. 이런 그렇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무고죄. 지금 공소시효가 2000년 사건이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지났죠. 예. 그런데 무고죄로 만약에 역으로 그 오달수 씨가 엄지영 씨를 고소를 할 경우에는 이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당시 사건이 진짜 진실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오달수 씨의 정말 성추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차라리 엄지영 씨는 그래 무고죄로 해서 사실을 밝히자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또 하나의 논란이 되고 있는 배우 조재현 씨입니다. 연극계에서도 또 드라마계에서도 영화계에서도 굉장히 탄탄한 연기력으로 호평을 받아왔던 배우인데 자, 성추문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 드라마에 이제 많이 출연하다 보니까 여러 후배들을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역할도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조재현 씨도 지금 새로 추가로 얘기된 게 드라마에 배역을 줄 테니까 같이 성관계를 갖자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지금 주장이 또 나왔어요. 사실 좀 치명적이고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주장이고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좀 놀랄 정도로 추악한 면모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후배입니다. 후배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진로 상담이나 여러 가지 이제 조언을 얻기 위해서 갔는데 내가 뭐 부산에서 영화 찍을 때 너를 여주인공으로 추천할 테니 나와 이런 성관계를 하자. 이렇게 사실은 유혹해서 이제 본인이 취득하려고 했던 성적 착취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루고자 했던 시도가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 다음 날에는 문자를 보내서 지난밤에 굉장히 실수를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자까지 현재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예. 보이는데요. 이런 일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선배에 대한 존경감이 무너지는 것과 동시에 내가 재능과 노력으로 어떤 여주인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상납을 요구하면서까지 이런 연극계, 영화계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자괴감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게 2011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도 있고 2016년도 있습니다. 2016년이면 정말 얼마 안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2016년에는 대학교의 재학생이었는데, 그러니까 대학생입니다. 진로 상담을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뭐 예뻐하는 뭐 제자라고 하면서 강제추행,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넉 달 뒤에 사과를 한다라고 다시 불러서 사과를 받으려고 나갔는데도 그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성적인 접촉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네.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그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교수와 제자 사이는 굉장한 권력적 우월관계에 있습니다. 예. 정말 이 피해 여학생으로서는 굉장히 저항할 수 없는
많은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군요.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 피해가 반복되면 이거는 상습성, 상습 강제추행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도 상습이 혹시 인정이 됩니까? 네, 사람이 달라서 다수의 범죄 피해가 비슷한 패턴으로 여러 가지의 범죄 피해가 일어나면 일반 강제추행이 아니라 상습 강제추행이 되고요. 그거는 우리 법에서는 2분의 1 가중처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그런지 조정현 씨가 이제 교수 활동도 했었고요. 또 많은 이제 드라마 이런 데 또 광고 이런 데 많이 출연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당 학교 측이나 이 광고업주들은 굉장히 기분이 별로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고 하는데 어디가 이렇게 흔적을 지우고 있습니까? 네, 일단 그 드라마 크로스에서 하차를 하기로 했었죠. 예, 지금 현재 방영 중이죠. 그렇죠. 네. 14회까지 찍기로 했었는데 그 14회 때 이제 없어지는 걸로 돼 있었는데 12회까지 하고 당겨서 사라지는 거기서 걸로. 이제 사라지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100% 출연료를 다 받은 상태였는데 14회까지 출연하기로 했다가 12회까지 하니까 2회 출연분은 뱉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2호선 그 부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네요. 2호선에 경성대 부경대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조재현 씨 사진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교체 작업을 벌이고 있는 저게 겁니다. 포토존이라 저 옆에 앉아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저 조재현 씨가 저렇게 있으니까 곧 교체될 예정이니까 좀 양해를 바란다. 빠르게도 붙여놨네요. 뭐 저렇게 뭐 드라마 하차하고 하는 거는 뭐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알겠지만 그런데 시청자들과의 약속도 못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배역을 우리가 할 때 계약서를 쓰지 않겠습니까? 얼마 뭐 돈을 받고 몇 회 출연한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혹시 본인이 뭐 자진 사퇴하든 아니면 밀려나든 나가든 간에 일찍 사퇴를 하게 되면 뭐 위약금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계약서에 통상적으로 그 배우의 개인적인 어떤 일탈이나 범죄나 불미스러운 도덕성의 문제가 있어서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된 경우는 손해배상, 위약금 규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하차하고 계약을 해지당하고 일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여러 부분이 있는데 실제 방송이나 영화나 연극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조민기 씨 얘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조민기 씨가 그동안은 뭐 다른 교수가 견제하는 거다. 그런 사실 없었다 이렇게 강경하게 부인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제 갑자기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보면 그 집단 그러니까 계속 연이은 뭐 폭로 그 다음에 또 성추행에서 성폭행 부분으로 가는 거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 뭐 강도에 있어서 훨씬 달라지는 건데 그런 것이 터지면서 조민기 씨도 입장을 바꾼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시간들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닥치다 보니까 잠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 거짓말한 것까지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추행은 성추행이고 거짓 해명도 미안하다. 처음에는 격려라고 했고 딸 같아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렇죠. 뭐 연기하라고 가슴을 만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미투 피해자들의 폭로나 이런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아니라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사과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피해자들의 그 나서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면 이제 패턴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지켜보다가 아니라고 발뺌했다가 추가 폭로가 나오면 인정하고 그 다음에 가서 더 생기 나오면 그때 가서 정말 납작 엎드리고. 그리고 지금 벌써 조민기 씨는 경찰에 입건됐다면서요. 근데 피해자가 벌써 10명이라고요? 한 10명 정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7명 정도가 비슷한 진술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3월 초, 그러니까 3월 초가 내일 모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초 다음 주 정도에는 조민기 씨가 충북경찰청 포토라인 앞에 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지금 포토라인이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뭐 서울대 교수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이렇게 10명 가까이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피해자들이 말이 사실이고 상습적인 추행이 있었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구속 수사할 만큼의 굉장히 중대한 사건의 중대성이 인정이 될 수 있는 사건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지역의 여러 가지 변호사하고 법적인 부분들도 지금 단체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결국 이게 이제 사회 문화적으로 미투 운동이지만
있지만 법적으로 가면 이게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강간죄가 있었느냐 이런 법률적인 문제거든요. 예. 이 어린 학생들한테 좀 치밀하고 세심한 어떤 법률적인 지원도 지금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주대 연극학과 11학번 아이들이 이제 다 뭉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제 단체로 이제 대응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더 이제 피해자의 증언이 나올 테니까. 집단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네. 집단 소송은 아니고요. 피해자들 입장에선 한 명이 한 명을 상대하기에는 그 권력 관계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예. 조직화된 집단 지성의 힘이 필요해서 아마도 단체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고 예. 아직도 혹시라도 제2의 제3의 피해를 입어서 불이익을 입을까봐 입을 여지 않은 피해자들한테도 우리 단체적인 어떤 힘으로 우리가 서로를 보호하자. 네. 이렇게 지금 피해자 스스로 2차 피해를 보호하면서 법률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근데 법률적인 준비는 사실은 아시겠지만 수사 재판까지는 수개월, 그렇죠. 1년, 2년, 3년까지 가고 거의 그 뒤에는 또 민사소송은 더 오래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지치지 않고 본인들이 용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제가 뭐 들불처럼 확산되는 미투라고 얘기를 해봤는데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 시작된 이 법조계의 미투 폭로 이후에 문화예술계로 번지고 또 이것이 학계, 그다음에 또 종교계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오늘 뭐 수원대교구에서는 사과 기자회견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 사실 우리가 뭔가 상처를 받으면 치유를 받기 위해서 고해상사로 지금 성당에 가고 교회에 가고 절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조차도 이렇게 성추문, 저희가 동아일보를 정리를 해봤는데 도대체 몇 명입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열, 아래줄까지 20명도 넘습니다. 네. 이게 지금 드러난 것만 이렇지 밑에 있는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사람까지 같으면 더 많을 텐데 이걸 어떻게 정화해야 나가야 될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직까지 문학계라든가 이런 데서 폐쇄된 구조 속에서 쉬쉬하는 문화 그런 것이 유지됐던 게 이러한 미투 운동을 확산시키는 잠재적 요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천주교도 지금 3시부터 하지만 그러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때 사회가 조금 더 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소시효가 이제 10년 뭐 짧지 않은 기간이지만 지금 지나고 보니까 다들 너무 옛날 거다 보니까 이게 처벌이 안 되고 내가 얘기해봐야 처벌도 안 받을 텐데 괜히 내 얼굴만 팔리게 되고 나만 손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공소시효 이런 부분들 남아에게 사실 육체적으로 또 그 감정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준 거잖아요. 이런 공소시효를 좀 개정해야 되는 그런 거 필요는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사실 공소시효 폐지하자라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소시효가 완벽하게 종료됐는지는 또 많이 따져봐야 됩니다. 예. 강간죄 같은 경우는 10년이지만 강간치상은 또 15년까지 연장될 수 있고요.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상습성을 인정받으면 마지막 행위 시점이 공소시효 개시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가들의 조언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여성만의 문제라고 바라보지 않고 저는 분명히 이런 폭력성이 남성들한테도 피해를 입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폭언과 폭행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런 피해자들도 요번에 용기를 내서 서로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인식 개선을 하는 데도 좀 다 같이 힘을 빌어서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